우리가 염기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염기의 성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세수를 할 때 비눗물이 입 안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맛은 어땠나요? 네, 쓴맛이 났지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염기성 물질들, 비누나 유리세정제, 하수구 세정제, 세탁세제 같은 물질들을 만졌을 때 느낌은 어땠나요? 네, 미끈거리는 촉감이 있었죠. 이러한 느낌이 나는 이유는 염기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리트머스 시험지나 지시약을 사용해 줄 수 있는데요. 우선 중요한 세 가지의 밑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붉은색 리트머스 시험지, BTB 용액, 그리고 페놀프탈레인 용액. 먼저 BTB 용액과 염기 물질이 반응을 하면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화하고, 페놀프탈레인 용액과 염기 물질이 반응을 한다면 붉은색 혹은 자주색으로 변화가 되고, 마지막으로 붉은색 리트머스 시험지에 염기성 용액을 몇 방울 떨어뜨려 보면 푸른색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빨래 비눗물이나 유리세정제 같은 염기성 용액에 전류 장치를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염기가 물에 녹아 이온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염기의 성질 4가지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쓴맛이 난다. 두 번째, 손으로 만져보았을 때 미끈거리는 느낌이 난다. 세 번째, 지시약이나 리트머스 시험지에서 색 변화가 이러하게 나타난다. 네 번째,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이러한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은 염기 중에서도 어떠한 성분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해 아래 실험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산과 방식이 비슷합니다. 일단은 붉은색 리트머스 시험지를 질산칼륨 수용액에 적십니다. 여기서 질산칼륨 수용액은 전해질로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을 말합니다.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위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즉 염기 수용액에 적신 실을 올려둡니다. 그랬을 때 실 주변의 색 변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실 주변이 이렇게 푸른색으로 푸르게 변했죠. 그 다음으로 전원 공급 장치를 켜주어 전류를 흘려주었더니 푸른색이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실험을 하는 이유는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나게 하는 이온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플러스 극 쪽으로 끌려온 건 마이너스 전하를 띤 성분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마이너스 전하를 띤 성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실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적셔 주었죠. 그러니 이 안에는 나트륨 이온도 있고 수산화 이온도 들어있을 겁니다. 또한 전해질로는 질산칼륨 수용액을 사용해 주었으니 KNO3, 즉 칼륨 이온과 질산 이온도 들어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성분 OH-나 NO3- 가 플러스 극쪽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푸른색이 퍼지게 되었다 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대신에 수산화칼륨 수용액이나 암모니아수의 적신실을 이용해서도 같은 실험을 수행해 보았습니다. 그때에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났는데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대신 수산화칼륨 수용액을 썼을 때 그 안에는 칼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있었을 테고, 암모니아수를 사용해 주었을 때는 암모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있었을 겁니다. 이 경우 공통적으로 들어있던 OH-라는 수산화 이온 때문에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플러스 극쪽으로 푸른색이 퍼지게 되고, 이것은 마이너스 전하를 띈 수산화 이온, 즉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은 OH- 이온 때문에 나타난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염기는 수용액 상태에서 수산화 이온 OH-를 내놓는 물질을 말합니다. 그러면 염기가 수용액에서 어떻게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지 이온화 과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염기의 이온화란 염기가 수용액에서 양이온과 음이온, 여기서는 수산화 이온이 되겠지요. 양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나뉘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4가지 염기의 예가 있는데 수산화나트륨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물에 녹아 이온화를 하면 양이온인 나트륨 이온 Na+와 수산화 이온 OH-로 나뉘어지고, 수산화칼륨 KOH가 이온화를 하면 칼륨 이온 K+와 수산화 이온 OH-로 나뉘어집니다. 그 다음으로 수산화칼슘 CaOH2가 이온화를 하면 이온화식은 칼슘 이온 CaE+, 그리고 수산화 이온 OH- 2개 EOH-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수산화 마그네슘 MgOH2가 이온화를 하면 마그네슘 이온 Mge+와 EOH-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즉, 염기가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수산화 이온 OH- 때문이고, 다른 성질, 특이성을 나타내는 것은 양이온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염기의 이온화, 염기가 이온화하는 정도를 가지고 염기의 세기를 구분해 줄 수 있습니다. 염기를 세기에 따라 구분하면 강염기와 약염기로 나누어 줄 수 있는데요. 일단 왼쪽에 있는 강염기부터 살펴보면 물에 녹아서 대부분 이온화를 해서 수산화 이온을 많이 내놓는 염기를 말합니다. 비커 안 수용액을 살펴보면 전부 다 Na+와 OH-, 즉 전하를 띠는 이온들로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염기의 예로는 수산화 나트륨 NaOH 그리고 KOH 수산화 칼륨, 그리고 CaOH2 수산화 칼슘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른쪽에 있는 약염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물에 녹아서 일부만 이온화를 해서 수산화 이온을 적게 내놓는 염기입니다. 오른쪽 비커를 한번 살펴보면요. MgOH2라는 수산화 마그네슘이 들어있는데 5개를 넣어 주었지만 물에 녹아서도 한 쌍만이 이온화를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수용액 안에 들어있는 수산화 이온의 수가 적기 때문에 염기성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약염기의 예로는 수산화 마그네슘 MgOH2
그리고 암모니아, 여기엔 적혀 있지 않지만 탄산수소나트륨 NaHCO3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기의 세기를 비교해 줄 때는 농도가 같을 때 전류가 더 세게 흐를수록 강염기라고 해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강염기가 약염기보다 수용액에서 이온화가 더 잘 되어 전하를 띠는 이온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 예를 살펴보면 수산화나트륨과 수산화마그네슘이 예로 나와 있지요. 수산화나트륨은 대표적인 강염기, 수산화마그네슘은 대표적인 약염기로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수산화마그네슘 수용액보다 전류가 더 세게 흐른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기의 이온화 모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강염기와 약염기가 나와 있습니다. CaOH2 수산화 칼슘 수용액과 NH3가 녹아서 만들어진 암모니아 수용액. 수산화 칼슘 수용액은 우리가 석회수라고도 불러주는데요. 대표적인 강염기입니다. 이 경우에는 물에 녹아서 대부분 이온화를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전하를 띤 이온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칼슘 이온, 수산화 이온, 칼슘 이온, 수산화 이온. 여기서 칼슘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개수가 차이 나는 이유는 화학식에 들어 있습니다. 칼슘 이온 하나당 수산화 이온 2개가 결합한 물질이 수산화 칼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암모니아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떠한 원리로 암모니아 기체를 녹인 암모니아 수용액이 염기성을 나타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암모니아는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암모니아가 물에 녹으면 이온화를 하게 되는데 이때 암모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염기성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암모니아 수용액이 약염기성인 이유는 물에 잘 녹지만 이온화를 적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토대로 암모니아 수용액의 이온화 모형을 그려보면 물에 녹지만 일부만 이온화한다는 걸 나타내주면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액 안에 이온화를 해서 나오는 OH- 이온이 적게 있는 걸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염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염기의 화학식부터 채워볼게요. 수산화나트륨, 화학식은 NaOH. 암모니아, 화학식 NH3. 수산화칼슘, 화학식 CaOH2. 수산화칼륨, 화학식 KOH. 수산화마그네슘 MgOH2. 탄산수소나트륨 NaHCO3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수산화나트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산화나트륨은 흰색의 고체입니다.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서 스스로 녹는 조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는데요. 반응식으로 나타내 보면 수산화나트륨 NaOH가 이산화탄소 CO2와 반응을 해서 탄산나트륨
과 물이 생성된다. 앞에 개수를 맞춰주면 2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의 이용을 살펴보면요. 비누나 펄프나 종이, 물감, 그리고 하수구 세정제를 만드는 데도 쓰입니다. 그 다음으로 암모니아를 살펴보겠습니다. 암모니아는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기체입니다. 공기보다 가볍고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집니다. 암모니아가 물에 녹으면 이온화를 해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암모니아 수는 염기성을 띨 수 있게 됩니다. 그 반응식은 아래에 적혀 있는데요. 암모니아가 물에 녹아서 이온화를 하면 암모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일부만 이온화를 하기 때문에 암모니아 수는 약염기가 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는 비료나 의약품에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수산화 칼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산화 칼슘은 흰색 고체로 물에는 잘 녹지 않지만 일단 물에 녹은 것은 대부분 이온화를 하기 때문에 강염기입니다. 암모니아와 반대죠. 어쨌든 수산화 칼슘 수용액을 우리가 석회수라고도 부르고 이러한 석회수는 이산화탄소와 반응을 하면 CaCO3 탄산칼슘이라는 물에 녹지 않는 흰색 앙금을 생성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검출, 이산화탄소의 확인에 쓰입니다. 그 다음으로 수산화 칼륨은 화장품, 의약품, 전지 등에 이용되는 강염기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산화 마그네슘입니다. 우리가 위산 과다 시에는 제산제를 복용해 주는데요. 위산이 강산이라고 해서 강염기로 중화하면 안 되겠지요. 염기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제산제의 주성분은 약염기여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탄산수소 나트륨은 우리가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베이킹 파우더, 같은 말로 베이킹 소다의 주성분입니다. 탄산수소 나트륨도 약염기에 속합니다. 일단 중학교 과정에서 탄산수소 나트륨에 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되지만 혹시나 화학 시간에 OH기가 없는데 어떻게 염기성을 나타내는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 보충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의 화학식은 NaHCO3인데요. 이 물질이 물에 녹아서 이온화를 하면 나트륨 이온과 탄산 이온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때 생기게 되는 탄산 이온이 중요합니다. 탄산 이온은 약산인 탄산에서 수소 이온 하나가 떨어진 형태입니다. 그런데 탄산은 약한 산이기 때문에 수소 이온이 떨어진 형태보다는 탄산의 형태로 있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산 이온은 탄산 형태로 바뀌려고 하는데 이때 수소 이온을 얻기 위해서 물과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은 수소 이온을 내어주고 수산화 이온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수산화 이온이 생기기 때문에 탄산수소 나트륨은 강염기가 아닌 약염기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비누나 세정제 속에 수산화나트륨 같은 강염기가 사용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하수구 세정제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머리카락 때문에 하수구가 막히면 물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하수구 세정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해주는 하수구 세정제는 염기성 중에서도 강한 염기성, 강염기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주성분인 머리카락을 녹여서 하수구를 뚫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산은 사용해주면 안 될까?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수구 세정제 대신에 산을 부어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산은 마그네슘 같은 금속을 부식시켜서 수소기체를 발생하는 성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암모니아 분수 만들기 실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실험 장치를 살펴보면 둥근 바닥 플라스크 안에는 암모니아 기체가 들어있고 아래쪽에 있는 비커 안에는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을 넣은 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럴 때 중간에는 물이 든 스포이드 혹은 주사기 그리고 빨대 혹은 관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물이 들어있는 스포이드 혹은 주사기를 눌러주면 둥근 바닥 플라스크 안으로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암모니아는 물에 대한 용해도가 크지요.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둥근 바닥 플라스크 안에 들어있던 기체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기체의 압력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압력 차이 때문에 아래 비커 속에 있던 물들이 관을 통해 빨려 올라오게 되어 이렇게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암모니아가 물에 녹으면 염기성을 나타낸다고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페놀프탈레인 용액과 만나서 붉은색 분수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페놀프탈레인 지시약 대신에 BTB 용액을 써준다면 분수는 파란색이 되겠고요. 메틸 오렌지 지시약을 사용해 준다면 노란색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염기의 성질, 염기가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까닭, 그리고 여러 가지 염기의 특징과 그 이용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